미국 도미노 피자 CEO는 피자는 IT다 라고 주장합니다. 휴먼 위드 AI 방식이 인간 혼자서 진단을 하는 것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경영과학부 박성혁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경영대학에서 인공지능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 및 광고비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팩트 AI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기술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또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대표적인 디지털 기술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 산업에 걸쳐 탐색 비용이나 거래 비용과 같은 비용을 절감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인공지능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의 현행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시켜 디지털 이코노미를 탄생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자동화와 같은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탈바꿈하는 시기죠. 도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 인프라가 생성되고요. 데이터 애널리틱스 단계에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회성 분석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KPI를 개선시키는 성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새로운 거래를 담아내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디지털 이코노미를 창출시키는 플랫폼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하든지 인공지능이 가치를 생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 특정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 흐름상에서 기술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계와 산업계 모두 디지털 전환을 통해 빅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면 기업 프로세스에서 자동화 수준을 더 높일 수 있으며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이코노미 창출 사례로 미국 도미노 피자의 애니웨어 플랫폼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도미노 피자에서 대규모로 개발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플랫폼 구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피자 회사에서 왜 대규모 개발 인력을?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미국 도미노 피자 CEO는 피자는 IT다 라고 주장합니다.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첨단 서비스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주문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미노 피자는 언제 어디서나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피자를 주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보통 피자 회사라면 이러한 주문 플랫폼을 외주 개발사에게 의뢰하는 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도미노는 아주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주문 혁신을 이뤄낸 것이죠. 구글과 아마존의 음성인식 스피커를 통해 고객이 피자 주문을 내리면 주문이 완료되도록 하였는데요. 이것은 첨단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등의 배달 앱을 잘 사용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모바일 주요 메신저뿐만 아니라 스마트 TV, 자동차, 스마트 시계에서도 피자 주문이 가능한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사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주문인데요. 피자 이모티콘만 보내면 주문이 완료되는 극강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것이 전통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디지털 이코노미를 창출해낸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단순히 채널만 옮긴 것이 아니라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구매하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객 행동 빅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마케팅 캠페인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쌓고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시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요를 예측하여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키고 시장 상황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도미노는 피자 회사에서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하였으며 피자 분야 전 세계 1위 기업이 되었고 기업 가치도 크게 향상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을 왜 높여야 하고 실제로 도미노에서는 어떻게 높였는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고객들은 같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더 나은 효용을 주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누군가 더 높은 효용을 제공한다고 하면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효용 극대화 이론을 기반으로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핀테크 서비스 기업 뱅크샐러드사의 신용카드 추천 기술은 개인 사용자들의 효용을 정말로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약 3,800장이나 된다고 하는 수많은 신용카드를 전수조사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평소 교통, 음식, 쇼핑 등 카테고리별로 얼마나 지출을 하는지 자동으로 파악해주는 가계부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각 카테고리별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와 매칭되도록 하여 할인 적립 혜택이라는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상품을 찾아주게 되었습니다. 효용 극대화라는 이론을 신용카드 추천 인공지능을 통해 구현한 셈입니다. 개인 사용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전국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3,800장이나 되는 신용카드들의 할인 혜택과 같은 빅데이터 인프라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효용 극대화 이론을 가능케 해주는 실현 기술로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 사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금융 상품을 탐색하여 고객이 가장 좋아할 만한 대출 상품,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들도 같은 원리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효용 극대화가 가능해집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인공지능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 중 주목할 만한 분야입니다. 의료시장이 워낙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그동안 규제에 의해서 막혀왔던 프로세스 자동화가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질 경우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으로 소개할 사례는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대표기업 루닛입니다. 이 회사는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 영상을 보고 폐암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의료 행위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 의료 시장에서도 암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있어서 휴먼 위드 AI 방식이 인간 혼자서 진단을 하는 것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만약 AI 혼자서 진단이 가능해지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의료 영상을 보고 질병 여부를 판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0원에 가깝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매일 검사를 하더라도 넷플릭스처럼 구독료 개념에 월 9,900원 정도를 받는다면 분명 이윤이 남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은 심근경색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등 점점 커버 가능한 진단 영역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IoT 장비가 보급됨에 따라 생체 데이터 수집이 확대될수록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의 위험 여부를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 비용이 보다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비용이 낮아지면 훨씬 큰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아플 때에만 병원에 가는 사후적 대응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총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헬스케어 인공지능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뿐만 아니라 제품력 자체가 기존에 인간이 혼자서 하던 시절보다 더 향상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인간 이상의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과 여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제 연구실에서 교보문고와 함께 진행했던 신간도서 판매량 예측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판매된 적 없었던 도서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팔릴지를 맞추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버트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기계한테 책 본문을 직접 읽히고 이미지에서 정보 추출이 가능한 별도의 알고리즘을 통해 기계한테 책 표지를 해석하게 했습니다. 또한 작가나 출판사의 과거 경력도 입력해서 넣어주었습니다. 과거에 이 정도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알고 있던 정보로 학습을 하여 대박, 중박, 소박, 안 팔림을 구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중박 및 소박 정도 잘 팔리는 도서를 매우 정확하게 기계가 예측을 하였고, 직원분들이 평소 시간 부족으로 신경 쓰지 못했던 도서들에 대해서도 재고를 미리 준비하게 되어 경제적 성과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꾸로 대박 도서를 정확하게 맞추는 목표는 잘 학습이 안 되었습니다. 이는 대박 도서의 경우 데이터 관점에서는 이상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계 입장에서 보면 학습하는 데 가장 불리한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사의 인공지능이 오징어 게임 개봉 전에 이 작품이 초대박이 날 것인지를 예측해 보았다면 아마 초대박이 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왜 더 뛰어난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데이터로부터 특질을 추출하는 역할을 인간 모델러가 담당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고 결과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기계와 인간이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모형을 개발합니다. 반면에 딥러닝 알고리즘은 인간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어 학습용 데이터로부터 특질을 추출하는 과정 및 학습 과정에서 에러를 감소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아 규칙을 만드는 모델링 과정 또한 기계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은 만큼 자신을 뛰어넘는 지능을 갖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내려놓음의 미학을 일깨워주는 동양 철학가도 다 있다고 할까요? 이러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명은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옆에서 부모님이 모든 단어와
상황을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언어를 잘 배운다는 점에 차가 나여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올바르게 도출해내는 학습을 인공신경망 구조를 통해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를 거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모두 크게 발전하였죠. 인공신경망의 해착기를 가능하게 해준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 2010년에 이르러서야 인공신경망 이론이 약속했던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의 학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후 알파고를 넘어 챗 GPT를 통해서 초거대 AI 시대가 벌써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기계학습 시대는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를 인간과 기계가 함께 학습하던 시절이었고요. 딥러닝 시대에서는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를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이후 기계 스스로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하게 되는 마지막 시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챗 GPT로 인하여 제너레이티브 AI 시대를 실감하게 된 첫 세대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는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올바르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인공지능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꼭 활용해야 할 필수 기술임은 틀림없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함께 고민하고 기술을 올바르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인재가 되는 길을 함께 걸으면 좋겠습니다.